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번에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선굴군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명품 배우 최철호. 어느 날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진 그가 뜻밖의 장소에서 목격됐다는 겁니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요? 그가 매일같이 나타난다는 곳은 바로 택배 물류센터. 배우 최철호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아서 그 돈을 버셔야 돼서 여기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호가 물류센터에서 일한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작은 원룸. 이곳이 숙소인가 봅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모습. 어떻게 왜 별이 깨운 거 아니야? 얼마 고생했어요. 아니야. 어디 별 밥 생각 없죠? 걔 나 때문에 미안하네. 아, 룸메이트가 있었군요. 5평 남짓의 원룸에서 물류센터 동료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최철호 씨. 서로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 조심해야 할 것도 배려해야 할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태아 씨가 이제 빨래 다 널고 자고 그 출근톡 올려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태아 씨가 요리를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그나마 요리, 뭐 설거지 정도. 나름 역할 분담이 잘 된 것 같아요. 모처럼 시간이 맞은 덕분에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어 뜨거운 물에 밥을 데우는데요. 편의점에서 산 즉석 밥이며 인스턴트 찌개가 두 사람의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덜기만 했거든요. 첫 끼라기엔 조금 부실해 보이는 밥상인데요. 밥보다는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 얼른 먹고 얼른 쉬어야 하니 요리는 꿈도 못 꾼답니다. 식사를 마친 최철호 씨가 창문을 닫는데요. 환한 방안을 캄캄하게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잠자리에 듭니다. 택배 하차일로 밤낮을 바꿔 산 지 벌써 4개월째.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오후 올해로 50살.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로를 떨쳐내기는 영 쉽지 않습니다. 10시 반, 11시에 자서 5시쯤 일어나죠. 네. 4시 반, 5시. 네, 암수 좀 하고. 이제 출근을 해야 할 시간. 서둘러 준비를 하고 물류센터로 나가는 일이 이제는 제법 몸에 익었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 처음 일하러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두 번째 날 손이 이렇게 분 거예요. 정말 이마 왕손처럼. 야, 그래서 이게 혹시 박스도 종이독이 올랐나? 뭐 아니면 아이스박스도 할 때가 있어. 이거 독이 올랐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분 거예요. 예.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 했는데 또 좀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이 참 다 적응을 하는구나.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차려입던 생활은 옛말. 이젠 간편한 복장이 최고라는데요. 모자 쓰고 이제 작업 끝입니다. 잠옷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거 빨아놓은 거 입고 가서 일하고 와서 빨고 다시 입고 오고 합니다. 네. 오후 6시 30분. 근무 시간이 다른 룸메이트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길에 나서는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화물 차량의 행렬. 오늘 최철호 씨의 일감인 셈입니다. 하루에 700대 이상 이렇게 들어오죠. 네. 어마어마하죠. 아 정말 이 일을 하고 계실까 네. 좀 의외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뭐 의외고 뭐고 살아야죠. 네, 살아야 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루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일용직 택배 하차원 최철호. 이 일을 시작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나왔다는데요.
밤새 컨테이너 10대 분량의 택배를 내리는 일. 드라마 속 역할로도 살아본 적 없었던 낯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최철호. 그는 왜 촬영 현장이 아닌 이곳을 삶의 현장으로 삼게 되었을까? 일이 점점 줄고 해서 또 사업도 한번 해보다가 코로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파로 조금 빚도 생기게 되고 되게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예. 그래서 버티려고 빚을 내고 뭐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죠. 집도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와이프하고 애들은 처갓집에 있고 어머니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고 찰나에 뭘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어요 되게. 근데 우연찮게 연극하는 후배가 아르바이트로 여기 와서 돈이 필요할 때는 일당인데 뭐 얼마를 번다. 눈이 반짝 띄어지더라고요. 야, 그럼 나도 같이 하자. 진짜 하실 수 있겠네. 지금 그런 걸 가질 처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날 오게 됐죠. 사업은 무너지고 연기자 생활도 여의치 않은 상황. 택배 하차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와이프한테요. 또 문자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당신이 가장으로서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만근을 해야 되는 거고 진짜 한 푼을 더 벌어야 되니까. 두 아이를 돌보며 일까지 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최철호 씨. 언제쯤 내 식구가 함께 모여 살 수 있을까?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배우 최철호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생활을 드러내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최철호 씨.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참회한다 그럴까? 좀 그렇게 계속 용서를 줄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연기자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가 동료 폭행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건 지난 2010년. 기자분께서 전화가 왔을 때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있어서 했던 일. 뒤늦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한 번 잃은 대중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대가가 따른다. 그런 걸 좀 배웠고 좀 더 신중하고 경과망동하지 말고 잘 살아와야 되겠다라는 걸 참 많이 느꼈고. 부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뜻을 절감했던 지난 10년. 참회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며칠 후 가을이 완연한 한 시골 마을에서 최철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연신 마을 곳곳을 기웃거리는 모양이 어째 영 수상한데요? 무슨 촬영 중이신가 봅니다. 아무래도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 같은데요. 아니 야 철호야 뭐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김정균 씨 아닌가요? 야 내가 네 얘기 내가 대충 들었는데 고생 무지하게 한다더만. 아니 지금 상황이 하실 분이 없어요. 저 쳐다보고 있으니까. 연기 소개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 나 정리 잡고 올게. 이따 봐. 옛날에 보면 그 지상파 방송 3사마다 다 단막극이 있었어요. 거기서 형을 처음 만났죠. 언제야? 그게 한 20년 전? 또 뭐 서로 바쁘고 그러다가 통화만 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찾아뵙게 된 거죠. 오랜만에 마주한 촬영 현장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최철호 씨. 조명이 빛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있을까? 무명 시절을 함께한 선후배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힘 안 드냐? 한 번은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이렇게 들어갈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진표 작성해서 다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한 1000명이 일을 해요. 이렇게 날이 비서서 진짜 계속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3일째인가? 그때 한번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하고 쭉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는데 순간 정말 야, 저처럼 뭐 하는 거냐? 쪽팔리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가 네, 이렇게 순간 정말 나도 모르게 자괴감을 느껴진 거야? 네. 아이고.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 그냥 나가버릴까? 하는데, 이건 아니지. 벌어야지. 그래서 이제 딱 그 고비를 좀 넘기고 나니까 지금은 뭐 사람들하고 다 친하고 오히려 선배 앞에서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는 최철호 씨. 근데 노사연 누나 노래를 내가 자꾸 좋아하는 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익어가면은 좀 사람도 좀 냄새가 나는 사람이 난 좋아. 어떻게 생각하냐? 뭐랄까? 그전에는 몰랐던, 그전에는 좀 교만하기도 하고 나 혼자 잘나면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철호야. 너한테 이제 사람 냄새 난단 말이야. 정말 미안한 얘기죠. 플라스틱 냄새 났어. 네, 좀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시멘트 냄새도 나고, 가식적이고. 뭐 이렇게 칠한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네가 싹 그 씻겨 내려간 어떤 사람 냄새 있잖아. 그래요. 지금 너 웃을 때 이렇게 주름 같은 거 보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이제 배우가 된 거지. 많이 익어갔구나 생각한다, 야. 아이고, 참말로. 우리 철호도 나도 마찬가지로 있을 줄. 유쾌하지만 따스한 격려에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우 김정균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최철호 씨가 잠시 들를 곳이 있다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대체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다름 아닌 소극장입니다. 조심스럽게 객석에 앉아보는데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무대를 찾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연극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순수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마음들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초심을 좀 잃지 말자. 저 나름대로는 좀 간절한 다짐, 그런 의미에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초보 연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의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최철호 씨. 앞으로의 앞날은 모르겠죠. 제 본업이나 또 제 가정이나 다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책임은 다해야 된다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게 최선이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더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친숙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배우 박은수. 가마솥 보일러 연료비가 절약돼서 집에도 하나 왔어. 특히 국내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큰 사랑을 받으며 8, 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도대체 이곳 농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틈틈이 창고에 돼지 사료를 비축해두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박은수 씨.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는 일당백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깨끗하게 장화를 소독하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분만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장화를 또 갈아 신습니다. 아니 또 신발을 갈아 신어요, 선생님? 이게 엄청나게 청결해요.
이게 또 여기 좀 걸어왔다고 소독했는데도 병마다 저기 균 옮길까봐 이거 이제 이따 조심하려면 새끼들 낳고 키우고 요만한 것들. 그래서 갈 때마다 이쪽도 이것도 신발도 틀려요. 이쪽에 갈 때는 요거 갈아 신고 저쪽에 갈 때는 저거 갈아 신고. 예. 1969년 방송사 공채 일기 탤런트로 데뷔해 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청년회장으로 이름을 알렸던 배우 박은수. 20년 전 연기로만 해봤다는 농촌 일을 다시금 업으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넘었죠? 방송 안 한 지가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한 5년 됐나? 아, 무슨 사정이 있으셨어요? 제가 연기하던 사람이 연기 안 오고 그야말로 반성 오고 싶다는 사정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뭐 하긴 뭐 어디 가든지 사인이 있고 이유가 다 있죠. 분하고 억울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행한 일을 내가 겪는구나. 연기자로 승승장구하며 활약하던 그가 사기 혐의에 처음 연루된 것은 지난 2008년경. 연달아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급기야 구치소에 수감까지 됐다는데요. 세상 안 가보던 데도 가봤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뭐 한 8일인가 열흘인가 있었나?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는 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뭐 누가 또 뭐 하자고 그래서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한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지가 깨끗하고 뭐 사람들이 그 노인네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좋아하시는데 그 어떻게 무슨 얼굴을 들고 그분들한테 나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했어. 그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안 한 지가. 이유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지난 10년. 무서워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최근 용기 내서 농장에 왔다고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신가요? 하여튼 별걸 다 물어보시네. 하루에 초보, 우리 초보 아닙니까? 초보는 하루에 10만 원 주신대. 예전에 버시던 거에 비하면 너무 에이, 그거를 그 얘기하면 얘기하기도 싫고 뭐 그렇죠. 돈 생각하고 내가 내 몸을 반성시키고 내 머리를 반성시켜 놓으면서 여기 와서 이 고생하는 거지. 돈 뭐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남들 받는 것만큼 받고 또 거기에 한도 내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 되죠. 어느덧 해도 기울고 이곳에선 샤워까지 마쳐야 비로소 농장 일이 끝이 난다고 하는데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우린 퇴근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동네는 퇴근을 아주 편하게 해요. 출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기 가서 이렇게 샤워하고 이제 또 옷 갈아입고 때는 뭐 출퇴근이 아주 좋습니다. 집이 여기 여러 개가 있네요. 예, 여기 다 숙소입니다. 숙소 여기 우리 저희 직원들이 많잖아요. 놀랍게도 농장 내에 위치한 숙소에서 동료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박은수 씨. 방이 여러 개네요. 선생님 방은 어디예요? 제 방은 이쪽이고. 네. 옷 몇 가지와 이부자리 한 채가 전부라는 숙소 생활. 이 방은 우리 아우님 방이고. 안녕하세요. 아, 한 분당 한 방씩 쓰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사람이 한 방을 쓰죠. 거의.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피곤할 때 2다리 쭉 뻗고 잘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정말 살림이 단촐하시네요. 그럼요, 단촐하죠. 남들이 보면 고시생인 줄 알겠어요. 고시생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인생 고시생, 인생 고시생이죠. 나도 엄마는 잘 안 돼요. 서병만 가져가면 뭘 이렇게 열심히 보시나 했더니 다름 아닌 전원일기가 요즘
한창 재방송 중에 있다는데요. 오늘 얼마나 들 것 같아? 글쎄. 내가 죽은 거 알죠? 네, 봤어요. 그렇죠. 아들만 자식이냐? 그런데 그때 계속 봐. 나는 들어갈란다. 주세요. 아유, 시원하다. 아주 사진값이 수월짠데. 주세요. 좀 보는가 싶더니 방 안으로 들어오고 마는 박은수 씨. 그 보면 속상하고 옛날 생각나고 지금 또 내 위치도 더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여기는 어느 분 묘소예요? 아버님, 어머님 묘소입니다. 같이 모시고 제가 언제 5년이 뭐야? 한 7, 8년 됐나? 뭐 일이 많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안 오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뭐 일이 좀 내가 좀 편안하고 그러면 자주 와서 뵙고 뭐 그러는데 말없이 앉아있길 한참. 이제야 찾아온 못난 아들을 품어주시는 것만 같아 죄스럽기만 합니다. 이튿날 오후 농장에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아직 농장 생활에 적응 중인 탓인 걸까? 한대잠을 자고 일어났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보이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준비 없이 양말 하나만 신으면 출근 준비 완료. 이제 샤워장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다시 앉아버리고 마는데요. 식사라도 챙겨 드시려나 했더니 약 아닌가요? 얼핏 봐도 상당해 보이는 알약 개수.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지금 드시는 약은 뭐예요? 그 심장에다가 뭐 혈압에다가 약이 또 있습니다. 많네요. 아침에 먹는 약, 또 이제 저녁에 먹는 약도 있고. 불과 6개월 전 심장이 답답한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박은수 씨. 공기 좋은 곳에서 규칙적으로 일하며 있다 보니 회복도 빨랐다고 하는데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돼지들의 밥을 챙기는 일. 한 국자 떠주는 것이 우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사료하고 두유하고 섞어서 주는 거예요. 아, 사료하고 분유하고 예, 섞은 거예요? 섞은 거.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먹여야 할 새끼 돼지 수만 해도 무려 500마리. 허리 아프시겠어요? 허리요? 네. 아프죠. 그리고 또 요 이쁜 돼지들이 좋아하고 막 먹는 거 보면 이러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많이 드세요. 몸은 좀 고단해도 마음은 한결 가벼운 날들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던 채연 씨입니다. 옛날에 잡지가 그 패션 잡지, 대학생들이 보는 패션 잡지가 유명한 게 있었어요. 그 잡지에서 저를 찍어 가셨는데 그걸 보시고 한 기획사에서 저한테 우리 다음 그 신인 모델이 필요한데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신기한 마음으로 네? 이러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렇게 했던 게 저도 모르게 네, 배우가 돼 있고 연예인이 돼 있더라고요.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출연해 스타 등용문이라 불리기도 했던 한 광고의 모델이 되며 그야말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뭐 스타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촬영을 하고 있고 드라마를 찍고 있고 뭐 주인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뭐 놀랄 틈도 없었던 것 같고 뭐 즐길 틈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해야 되나 봐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데뷔와 동시에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가장 주목받는 신인 배우의 한 사람이었던 채연 씨.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운명의 지침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라디오 생방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매니저의 차량에서 내렸는데 저 앞에 차량에서 모르는 차량에서 내려서 저한테 팬인데 얘기 조금만 나누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감사한 마음이고 피곤은 한데 이분을 또 무례하게 대할 수는 없고 해서 예, 어떤 얘기를 원하시냐고 했더니 차에 잠시만 타셔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저 잠시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별 의심 없이 탔다는 차량. 하지만 차에 타자마자 상황은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말투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 말투였었는데 행동을 그 점잖은 말투로 행동을 함부로 하시니까 막 차문을 잠그고 막 운전을 난폭 운전을 하시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무서웠죠. 그런 걸 겪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안 해봤던 터라 그냥 제 딴에는 되게 기지를 발휘를 한 게 남자분 몰래 이쪽 편 보조석 구석에서 샌드 버튼을 눌러서 발신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 발신자한테 연결만 되라 라고 하고 계속 표지판을 읽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뭐 용인 어디네요? 무슨 어디로 가는 길목이네요? 계속 읽었어요. 한 1시간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 차량이 정말 뭐 영화처럼 그 차 앞을 가로막아서 그 차를 세우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제가 막 놀라서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차는 쌩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인지할 새도 없이 벌어졌다는 납치.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은 납치 사건이 아닌 김채연의 납치 자작극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 그녀는 그렇게 서서히 연예계에서 멀어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22년이 흐른 지금. 저는 자작극을 벌인 적이 없고요. 그 상황이 납치라는 게 맞는지조차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납치란 단어가 맞다면 저는 납치를 당했던 게 맞았었고 어린 나이에 제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들에게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바람에 여기까지 왔었고 그걸 또 바로잡지 못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납치 사건이 어쩌다 납치 자작극 소동이 된 걸까?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요즘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정말 극단적으로 여배우는 일을 뭐 스캔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일을 거의 못하게 되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기사를 내면서 어떻게 하다가 뭐 남자친구의 존재가 일단은 제가 누군가가 구해준 상황이 생기고 그거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존재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회사에서 또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가 감추고 싶었던 남자친구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가 이제 와해가 되면서 이 사람이 남자친구냐 저 사람이 남자친구냐 뭐 이렇게 된 것들이 결국에 뭐 둘 다 남자친구였고 둘 사이에서 제가 뭐 감추기 위해서 양다리를 감추기 위해서 뭐 납치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뭐 아주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인데 맞나요?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남 탓할 틈이 없었어요.
저를 자책하느라 제가 잘못 대응한 거니까. 일어난 사건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제가 대응을 잘못해서 얘기가 소설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지난 22년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납치 자작극 소동.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작극이 아니라는 진술서를 받고 공증도 받아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함께했던 뭐 매니저분들이나 같이 계셨던 같이 활동했던 분들의 뭐 진술서, 의견서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고 다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없어요. 그때 그 사건이 네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래서 제가 신고 안 한 거를 되게 많이 후회.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음을 먹은 것조차도 바로 잡을 수가 없구나, 법적으로. 제가 유기견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 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돌보는 동물들도 한번 유튜브로 찍어보면 어떨까 제안을 주셔서 홀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용기 내서 한 발 내디뎌 보기로 결심했다는 김채연 씨.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제 메이크업을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아본 지도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 가르면 어떠세요? 네, 좋아요. 손톱다리 바닥에 짚고 큐. 안녕하세요. 배우 김채연입니다.